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HTML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HTML이 그 과거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좀 변화를 겪고 있어요. 90년 초에 만들어졌던 HTML 지금 계속해서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십수년 동안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HTML 1.0이 나오고 나서 계속 버전업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4.0이 나온 다음에 큰 변화를 좀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HTML이 아닌 XHTML이라는 녀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또 다시 HTML5가 나와요.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떻게 되며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 녀석은 결코 HTML과는 사실은 좀 괴리된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HTML이라고 하는 역사에 좀 뺐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HTML에서 갑자기 얘가 나왔고 그 다음 얘가 나왔으니까 마치 얘 다음에 얘, 얘 다음에 얘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꼭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이 녀석이 과거에 어쨌든 이 녀석이 나왔으니까 약간은 수렴한 상태에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좀 더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형태로 HTML5가 나옵니다. HTML5가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고 왜 우리는 HTML5라고 부르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HTML5는 결코 XHTML의 다음 버전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HTML5는 HTML4의 다음 버전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중간에 XHTML 나오게 된 그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웹을 이끌고 웹이라고 하는 그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이제 W3C라고 해서 그 팀 버너슬리가 기술이사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 1998년에 HTML 4.0까지 버전업을 시키고 나서 그 W3C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려요. 더 이상 HTML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요. XML 기반으로 새로 만들겠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XHTML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HTML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나고 XHTML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차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 태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HTML에 사용했던 그 태그와 똑같은 태그를 만들어내는데요. 다만 그 내부적인 규칙이 SGML이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었던 규칙에서 XML이라고 하는 언어의 규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얘가 나왔다는 것보다는 얘가 근간이 되는 이 XML, 얘가 뭔지, 그리고 W3C에서 원했던 그 방향은 뭔지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XML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거나 그 W3C에서는 방향을 좀 턴해서 XML 기반으로 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부담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 결국은 이 표준을 반영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그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그 회사들이 사실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그 당시에 이제 리아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아라고 하는 것은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그 어떤 그 내용이 이제는 리치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옛날에는 단순하게 문서만 보고 있었다면 언제부턴지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지 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씩 리아라고 하는 그 말이 사용되면서, 그 전에 뭐 팻 클라이언트 뭐 리아 이렇게 하면서 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뭐 애플릿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브라우저에다가 어떤 그 멀티미디어라는 이걸 좀 구현했었는데요. 좀 지나니까 액티브엑스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제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그 풍부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플래시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실버라이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쪽에 좀 많은 것들을 이제 투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XHTML 2.0이 나오면서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게 된 거죠. 그 기존에 있는 틀을 좀 많이 그 바꿔야 되는데, 아마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 쪽에서는 이렇게 XHTML을 바뀌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과 약간 좀 괴리되는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반기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기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브라우저를 만드는 그 주축에 있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당시의 주축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자기가 이제 법이니까, 왜냐면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10%도 안 되는 범위를 가지고 옹기종기 나눠먹고 있는, 브라우저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하면 역시 애플, 그 다음에 구글이었죠. 애플은 이제 사파리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구글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파이어폭스 등등이 있었는데, 사파리를 만들고 있는 애플에서 반기를 들고 이제 연합군을 만들게 되죠. 그 연합군을 만들면서 하나의 그 워킹 그룹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는 XHTML 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W3C가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그 HTML을 새로 버전업을 시키면서, 우리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쪽으로 발전시킬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은 내가 발전시킬 테니까 네가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반기를 두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파리를 만들고 있는 애플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오페라든지 파이어폭스 이런 그 벤더들이 같이 뭉쳐서 워킹 그룹을 발전시키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WhatWG라고 해서 웹 하이퍼텍스트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이퍼텍스트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워킹 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이쪽의 목적은 그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바로 리치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간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W3C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봤던 거죠. 바로 시멘틱한 웹을 구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시멘틱한 웹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쪽에서는 HTML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W3C의 어떤 그 존재감을 상당히 좀 무색하게 만들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에 이제 수장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팟을 성공시키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그래서 아이폰을 또 이어서 계속 성공시키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스티브 잡스가 있었죠. 바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사파리를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잡스 IC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인 그런 벤더들이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크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2000년 후반, 그러니까 200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8, 9, 10년 이때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아이폰에서는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이폰에서 멀티미디어를 웹브라우저에서 구현한다고 하면 그것은 HTML5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플래시의 입지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서 HTML5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 그런 시기가 됐었죠. 사실은 그때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게, HTML5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고 어떤 표준도 없었고 자기 워킹 그룹에 있었던 브라우저 벤더들끼리도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D 엔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플레이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특징을 좀 더 살려서 이 HTML5 워킹 그룹에서 자기 거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결국 그런 춘추 전국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2014년에 HTML5가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5.1이 레코멘데이션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반영돼서 브라우저가 그것을 수렴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려서 사실상 표준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이 그 HTML5에서 현재 완성된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들은 앞으로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이고요. 색깔이 이렇게 어두운 색깔은 없어질 기능들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그 브라우저에 심어질 거고요. 브라우저에는 이제 막강한 기능들이 들어가겠죠. 뭐 멀티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로컬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3D 가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지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HTML5가 계속 버전업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API들이 들어가고, 브라우저 자체에 그렇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브라우저는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자, 현재는 그 HTML5를 이제 편집하는 편집장으로 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HTML5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그 HTML5가 굉장히 크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각광받게 되고요. 앞으로는 HTML5가 거의 모든 플랫폼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HTML5를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W3C가 도대체 뭘 원했는지, 그리고 왜 반기를 들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HTML5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